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이게 힌트인가? 네, D-Day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 D-Day. VIP, 무전기도 있고요. 싶다. 뭐 자고 싶다, 뭐 돈보다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분 누구일까요? 알겠다. 돈보다 명예. 이건 뭐냐면 돈은 이미 있는 거예요. 정답. 정주영 회장. 네, 정주영 회장 맞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의 첫 번째 주인공 정주영 회장인데요. 춘천댐, 호남 고속도로, 소양강댐, 울산 현대조선소, 고려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공사들 말고도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공사마다 이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열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요즘 말로 테토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진정한 테토남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주영 회장이 추진한 그 많은 건설 사업 중에서요, 대한민국 건설 대표 회장으로 만들어준 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국토개발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어떻게 정주영 회장에게 굴러 들어간 거죠? 그 기회가 생긴 건 아까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 머릿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VIP가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VIP. 바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었죠. 사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친사.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들까지도 고속도로에 완전히 미쳐 있었다. 뭐 이렇게 수군대면서 걱정을 했었다고 할 정도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좀 정신이 없었을 법도 한데 대통령은 왜 하필 고속도로에 꽂히게 된 거예요? 꽂힌 계기가 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간 곳이 어디냐? 서독.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서독으로 가게 됩니다. 독일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에 정체불명의 이상한 비명소리. 점점 개인기가 느시네요. 고양이 뭐, 야. 아닙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자동차들이 막 시속 200km로 달릴 때 나는 그런 소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고속도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 200km, 300km 달리는 그 숨막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차를 세우라 그랬대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갑자기 한 행동이 있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실제 일화예요. 실제 일화입니다, 저거. 이 아우토반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구조를 뭐 낱낱이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속도로 아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손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가서 아우토반 보고 우리도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고속도로 설계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남아있죠, 이거. 네? 근데 보면은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독일에서 고속도로를 본 게 처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상이 가능한 거죠? 고속도로라는 게 땅에다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부산으로 갈 건지 목포로 갈 건지 부산 갈 거 어디로 지날 건지 지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난 좀 황당한 게 우리나라 당시에 전국 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5만 불의 일자리로 축적된 전국 지도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큰 지도. 근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지역별로 수십 개 지도, 예를 들면 뭐 부산, 뭐 대구, 뭐 경북 이렇게 지역별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 한 장씩 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지도 자체 하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하면 다 나오는데. 답답하네. 지도를 보고 봤을 때 지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본인이 직접 갔대요. 헬기를 타고 날아가서 보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 헬기 타고 보러 가다가 야 저기 좀 내려봐.
왜냐면 그때 다 산이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려요? 헬기장도 험한 아니고. 지역에. 근데 막 조종사가 막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저 사진 보시면 저 인터체인지 표현한 거거든요. 진짜 인터체인지네. 저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도로를 본 사람도 없는데. 박정희의 열정적인 연구로 드디어 고속도로의 노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을 시작으로 해서요, 부산까지 총 428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부산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1의 항구 도시고 서울이 모든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또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경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육상 수송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반대를 했다는 거야?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포장도로 소달구지? 당시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때인 거죠? 네. 아, 이러니 고속도로 뭘 달려. 차도 없는데. 차가 없어요. 이게 1968년이잖아요. 68년까지 서울 시내에만 해도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차 옆에 소달구지 끌어요. 영업용 다 합쳐서 10만 대 정도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아마 2,6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기유했었던 거죠. 근데 도로를 먼저 놓는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의 그 고속도로 건설이 이 정치권이나 어디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정부 정권 위기설이 대두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이 빈약한 재정의 24%를 차지하는 거액수인데 그걸 하다가 혁명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됐죠. 그런데 원래 그 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개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일을 못 되는 거야. 혁명정부가 이게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정치권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효상 공화당 당대표, 박 대통령의 은사했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그 집권 여당에서 이효상 씨를 앞세워가지고 박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는 대표단까지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뭐 요지부동이죠. 사실 박정희도 너무 거센 반발이 있다 보니까요, 흔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정주영이었습니다. 이 망설이는 박정희를 계속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주영만이 예스라고 외친 것이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놓기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견적을 어떻게 내? 얼마를 써야지. 되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고속도로 나와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해본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혼자 예스했던 정주영 회장. 왜냐면 태국에서 한 65년도인가요? 고속도로 공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야 견적 한번 내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가를 넣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무나 잘 안 믿는 그런 성격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정주영한테 야 견적 한번 내봐 이렇게 해놓고 좀 불안한 거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정부 부처에 고속도로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나 산출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들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눈치 보이죠. 예산 잡은 게 다 다를 텐데 그때 당시에 건설부는 각하 저희 건설부가 예측한 공사 비용은 650억 정도 됩니다. 6번에서는 각하 저희 공병 감실에서 파악해봤는데 예측한 비용이 한 490억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주영의 예측 비용 보고를 딱 듣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각하 저희 회사에서 예측한 비용은 280억 원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건설부가 얘기했던 거에서 뭐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싸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싸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믿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남겨먹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임자, 이 돈으로 진짜 할 수 있겠나? 물어봤는데 정주영은 이때도 예스. 아마 예스가 아니죠, 이때는. 예스! 딱 하고 흡족해 하면서 그러면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한 330억 원 정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건설부 장관이 주원이라는 분인데 어쨌든 고속도로 쪽으로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산을 책정한 게 650억이었는데 건설부 장관한테 말 안 하고 이 330억 원을 바로 그냥 언론에 보도를 해버려요. 장관인데 건설부 장관은 그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330억 원에 끊으라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5분의 1을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걸로. 네. 근데 사실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쉽게 예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말씀하셨듯이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했는데 건설은 마쳤지만 거기서 적자가 한 300억 가량의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근데 바로 뒤이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또 적자가 나면 회사가 되게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임자 공사를 해내면 뭐라도 더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전형적인 정경육 차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을 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유 수면이라는 형태로 받았다. 공유수면 예를 들면 강변북로나 아니면 보 같은 걸 이렇게 지으면 원래 강의 습지였던 아무도 주인이 없었던 땅인데 그게 메꿔지면서 온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 땅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현한테 준 거죠. 받은 대표적인 땅이 바로 압구정동 현 아파트 부지. 잘 받았네요. 그게 낫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도대체 언제 지어지나요? 그래서 1968년 2월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당시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준 미션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거리로 만들어라. 그리고요, 3년 안에 공사를 마쳐라. 불가능한 미션인데다가요, 있어야 할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본, 돈이 어디 있어요? 기술, 장비가 없는 공사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임자 해봐셔. 임자 해봐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고야. 예? 정주영 회장 특유의 밀어붙이기.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D-Day. 공기를 맞춰야 된다. 3년 안에. 그래서 실제 정주영 회장이 이 공사 시작하면서 구호를 하나 지었는데 구호가 뭐냐면 공기를 앞당기자. 앞당기자. 맞추자도 아니고. 네, 앞당기자. 공기를 단축시키자는 정신력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신력으로 무장해도 막상 벌려놓고 보니까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선 장비부터가 없는 겁니다. 두 대. 지금 사진에 2대 보이죠? 전체 2대였습니다. 아, 4대도 아니고? 이게 전부였어요. 다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한테가 줄까? 야, 저 크레인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닳아서 없어지게. 맞아요. 그래서 장비가 아예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는 계속 해야 되고 뭐 삽, 괭이 이런 거 동원하는 건 물론이고 그때 노동자들이 직접 이제 손으로 땅을 파기도 하고 근데 그걸 손으로 판다고 그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는 진척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주영은 자신의 회사 돈이죠. 800만 달러를 들여서 중장비들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 장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공사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혹독한 날씨와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야간 불침범을 선 경비원이 너무 추워서요, 히터를 가동해 보려다가 그 앞에서 성냥불을 긋게 됩니다. 아, 불 났구나. 뻥 터진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불이 삽시간 엎어져서요,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불에 타면 쉽게 깨진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주영은 타설한 콘크리트를 모조리 깨가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손해가 얼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D-Day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부터 노동 강도를
200% 올려서 일을 이 해야만 200% 요? 했고요. 정주영 회장도 현장 한가운데 같이 직접 일을 지휘하면서요. 밤을 새운 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사고로 불났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합니다. 폭설이 내리면 땅이 얼어붙어요. 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녹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볏짚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녹여. 그게 돼? 이것도 참 웃긴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이걸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녹죠. 빨리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버너를 큰 버너. 그걸 켜서 녹이고 공사하고 역시 정주영이다.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구간을 완성시킵니다. 첫 구간을. 그렇게 고난도 작업으로 녹이긴 녹여도 작업자들은 지치잖아요. 노동자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공사도 아니고 이거를 2년,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데 자, 정주영 회장이 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 직원들의 사기는 뭐예요? 이거. 그죠? 예. 그 당시에 월급은 무조건 현금이었죠. 게다가 고난도 직업 구간에서는 노동 강도 2배라 그랬잖아요. 임금을 3배로 올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주영은 뭐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새벽같이 현금 뭉치를 이제 싣고 와가지고 이거 또한 뭐 공사 중에 볼 수 있었던 진풍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라. 이경규 뭐하나 지금? 지금 뭐하고 있나? 이경규 뭐하고 있나? 요거를 분신처럼 안고 다녔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정주영 씨가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무전기를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들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 현장은.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야, 거기 309 책임자 누구야? 나와봐. 오바. 방금 이거 다시 한번 보고해봐. 이러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피곤한 건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공사장 말고요? 네. 저기 좀 짧게 녹화 좀 하자. 왜 그래 도대체? 뭘 하겠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아, 요즘 이렇게 하시면 네네. 제작진들한테 미운털 받기시죠. 딱 그때 당시에 이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뭐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잔소리 중에서 공사장에서 꼭 지켜야 될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덤프트럭이 먼저. 덤프트럭만 떴다 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올스탑. 한 번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프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도 대통령 차가 올라오는데 흙 잔뜩 싣고 막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비키라면서 막 빵빵빵빵 그러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댄 거예요. 대통령 차에. 근데 차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상황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겠죠. 맞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역시 잘 돌아가고 있구나. 괜히 뭐 이런 거 의전한다고 뭐 차 빼고 스톱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회장의 그 대통령 그 임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